네, 오늘 밤부터 당장 소형 태풍급의 비바람이 전국에서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폭풍우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강수의 고비 시점과 주의할 점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밤부터 전국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는 전망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도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밤부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네. 제주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많은 비와 함께 역시 이제 강풍이 불면서 비바람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제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25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이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그밖에 제주 남부와 제주 동부 지방, 그다음에 남해안 지방, 네,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150mm 이상, 그래서 주로 이제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전국적으로도 20에서 70mm, 그래서 여름철 초입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도 비지만은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형 태풍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람도 오늘 오후부터 해서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밤새 이 강풍 피해가 예상이 될 정도 해당이 되겠고, 역시 또 이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또 벼락이 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이제 남쪽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이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구름의 중심이 조금 더 이 중부 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치우친다면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아까 20에서 70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는 주로 이제 내일 오후부터 해서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도 비구름이 남아 있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말 새벽까지도 역시 이제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비바람이 올 들어서 이제 가장 강한 폭풍우라고 하던데요. 특히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특히 더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 특히나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드린 대로 주로 이제 이번 비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예. 강풍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될 텐데요.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경기 서해안과 서울 지방에서도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로 네. 이제 서쪽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제주 지방이라든지 남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호우 예비특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주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전 해안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안가 지방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주와 남해안에 말씀드린 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해서 밤새 동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진다 해서 고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동과 영남 동해안, 그러니까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역시 이제 고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폭풍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면에서 비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네. 이후에 이제 바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가 이미 시작이 됐고, 강풍은 주의보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밤부터 해서는 많은 지역들에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에서도 내일 새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낮에도 비가 이제 그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풍주의보가 역시 내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해서 오늘 밤새 동안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고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에 고비 시점에 해당이 되겠고, 그밖에 이제 내륙 많은 지역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비가 좀 예상보다 적게 온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강풍이 워낙에 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도 있었고 낮더위가 이제 좀 쭉 이어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돌변해서 폭풍우가 쏟아지게 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이번 비구름은 이제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서 이제 서해상을 지나서 한반도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구름들이 내륙을 지나면서 서해상을 지나게 될 때 이 수증기의 공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비구름들이 더 크게 발달하면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비
비바람 또는 폭풍우 이런 것들의 어떤 강도를 표현할 때 중심 기압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태풍 콩네이가 한반도를 이제 내륙 지방, 특히 이제 남해안 지방을 상륙을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강도가 중심 기압으로 한 980헥토파스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비바람의 중심 기압이 990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네네. 태풍 콩네이가 남해안에 상륙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비바람이 태풍은 아닙니다만 소형 태풍급의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비바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폭풍 구름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들이 역시 이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발달하면서 들어오는 비구름을 더 폭발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봄철에는 아무래도 북쪽에서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름으로 계절이 들어서면서 남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들이 네. 공급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예. 오게 될 때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제주와 남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역들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 지형들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한라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게 되겠고요. 네. 남해안도 굉장히 지형이 복잡하고 이 강원도 동해안에 따라서도 산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 지역은 비구름이 지나가게 될 때 지형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더 높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와 남해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게 됩니다. 고비 시점이 이제 오늘 밤부터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3시를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폭풍우가 예고가 됐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심을 해야 할 부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말 그대로 폭풍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 비를 동반하게 되겠고 또 이제 강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폭풍우는 태풍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태풍이 올 때처럼 이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들 지역에서는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피 장소도 미리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이제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재난 문자가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휴대폰에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그 안에 대피소를 조회할 수 있고요. 또 행동 요령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나 이런 폭풍우가 올 때 또는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질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깥에서 출입을 하신다거나 운전을 하실 때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이제 길게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 예. 평소보다 속도도 훨씬 더 줄여서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공사장 주변에 굉장히 떨어질 물건들이 많죠. 그래서 강풍이 불게 되는데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은 이 구조물들이 낙하하면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이 물결이 5m까지 높게 일게 됩니다. 그래서 예.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그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의 접근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지금 뭐 징검다리 휴일이죠. 그래서 뭐 기상특보가 내려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항공기나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밤새라든지 내일 아침까지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 여부도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미리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름도 과연 얼마나 더울지 궁금한데 일단 작년 여름이 가장 역대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 여름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여름철의 날씨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폭염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일단 폭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예년보다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올 여름도 이제 평상시보다는 덥겠다. 다만 작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더웠죠.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기상청에서는 작년만큼의 그런 어떤 극심한 폭염, 역대급의 폭염은 나타나지는 않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열돔이 워낙에 심했는데 지금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폭염까지는 아니다. 다만 예년보다는 역시 덥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마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만 중부지방은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을 좀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평년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예년 이맘때 장마 시작일은 보통 6월 말에서 한 7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태풍은 여름철에 이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1개에서 13개 정도가 발생하겠고요. 그중에 한반도 쪽으로는 1개에서 3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는데 엘니뇨 해에는 이 태풍이 한반도 쪽에서 훨씬 멀리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태풍이 멀리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한반도에 다가오는 시간 동안 에너지를 더 많이 얻으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태풍이 1개에서 3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만약에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평년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밤 큰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이 폭풍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